안녕하세요. 과학팀장 김준성입니다. 오늘 저랑 얘기할 거는 화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고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고분자라고 하면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다들 아실걸요? 이 플라스틱을 우리는 고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고분자의 한 종류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우리가 분자란 개념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화학을 들어가면, 공부를 시작하면 우리가 분자란 개념부터 우리가 배우죠. 이 분자라는 건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 어떠한 원자의 종류와 수가 딱 정해져 있는 이런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분자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A라고 하는 어떤 빌딩 블록, 어떤 단위체가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이런 유닛이 되는 어떤 단위체가 있을 때 이 단위체가 또 다른 단위체와 붙고 A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다시일 수도 있고요, 혹은 B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떠한 구조가 붙고 계속 이렇게 붙여 나가면서 아주 거대한, 아주 긴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화학 반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화학 반응 끝에 만들어지는 물질, 아주 거대하겠죠. 이 물질을 우리는 고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분자라는 어원 자체는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폴리머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는 건 어떠한 입자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 폴리라는 건 여럿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 화학할 때 화원을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은요, 이걸 아실 거예요. 모노가 뭐예요? 모노가 숫자 1을 한 개. 독점, 모노폴리가 뭐예요? 독점이죠? 이 모노폴리란 단어를 잘 보시면, 모노가 1을 의미하고요. 폴리, 여럿. 하나가 여럿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독점이에요. 그래서, 모노가 1이고요. 뭐 2는 D 혹은 다이 혹은 트라이 3개, 이렇게 4개 테트라, 펜타, 헥사 이렇게 쭉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폴리란 단어에서 보듯이 이게 고분자의 뜻의 영어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에서 보듯이 여러 개의 물질이 쫙 붙어 있는 것들을 폴리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고분자는요, 일반적인 분자는 가령 물을 얘기해 볼게요. 물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H2O 물입니다.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 하나가 끝이에요. 그래서 서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물과 끌어당기거나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엉키거나 이런 건 힘들어요. 근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가령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 PE라고 얘기하죠. 폴리에틸렌이라는 거 보면요, 탄소가 있고 옆에 탄소가 계속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붙어 있고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붙어 있게 되는데, 이 결합이, 글쎄요, 여기 탄소, 수소, 탄소 붙어 있는 게 이게 한 10,000개 이상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길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그리면요, 사실 그냥 쭉 실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처럼 생겼을 건데, 여기 수소로 쫙 붙어 있는 이런 실처럼 붙어 있겠죠. 근데 얘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원어로 인탱글먼트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인탱글먼트라는 건 우리가 뭐 엉킴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엉키는 거예요. 막 엉키면서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죠. 실이 엉키는 것과 진짜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잘 끊어지지 않겠죠. 지들끼리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고분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잘 엉겨붙게 되면요, 잘 안 뜯어져요. 우리 이 옷 분명히 물하고 똑같은 분자들로 되어 있는데 한다고 해서 얘가 뜯어지지 않죠. 그 이유는 이 폴리에틸렌 분자와 분자들이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탱글먼트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얘기해 드릴 건 그 중에서
우리가 합성 섬유, 실 중에 하나예요. 나일론이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화학원 처음 배우시면 나일론이 좀 나오는데, 이 나일론이라는 물질 자체는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일론이라는 표현 자체는 화학 물질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이런 종류의 물질을 처음 만든 회사가 그 물질에 붙인 상표명이에요.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뭐가 있죠? 포스트잇. 그 포스트잇도 3M사에서 그렇게 붙인 그 메모지, 점착식 메모지에 처음으로 붙인 그 점착식 메모지의 상표잖아요. 그 상표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사실 이 나일론이랑 것도 똑같이 상표명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질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교과서에 보면 마치 이게 물질의 이름인 양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혹시라도 좀 명확하게 면접 같은 걸 보실 분들이라면 나일론 말고요, 정확한 화학적 용어를 좀 배울게요. 이거는 폴리아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폴리아마이드, 많다, 아마이드가 많이 있는 물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폴리아마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안 단순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물질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소듐 계열의 촉매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뭐 촉매는 황산이나 아주 묽은 황산을 쓰기도 합니다만, 제 경험상 황산 썼더니 조금 그렇게 화학 반응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소듐 계열의 촉매를 써서 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촉매를 가지고 다 실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유명한 촉매들 몇 가지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나일론 합성을 좀 해봤는데, 제 경험상은 소듐 계열의 촉매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듐이라고 하면 나트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로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나일론은 뭐 일단 나일론이라는 표현 자체를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폴리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단 나일론이라고 할게요. 교과서 따라가야지 뭐, 그치? 어떡하겠니? 그래서 나일론이 있는데, 나일론 66이 있습니다. 66 나일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 6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나일론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나일론 66이에요. 나일론 66이고요. 나일론 66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긴 한데 교과서에서는 이걸로 안 나오긴 해요. 자, 이유는 이거 반응할 때 한 반응 온도가 240도 약간 넘어갈 거예요. 이제 물론 240도, 30도부터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제 경험상 이제 듀퐁이나 이런 에보닉이라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나일론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외국 회사. 거기서는 250도 이상의 온도로 이걸 합성을 하는 걸로, 우리가 고분자 합성하는 걸 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250도 이상에서 중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저온에서 합성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되게 높은 온도를 요구합니다. 근데 나일론 6 같은 경우에는 뭐 20도, 30도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되게 실험하기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학교에서 나일론 합성 실험을 한다면 나일론 6를 만들 거예요. 나일론 66은 만들기 쉽진 않아요. 66 나일론은 만들기 쉽진 않은데, 여기서 이 66이란 건 뭐냐면 66이 아니라 66예요. 66이란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이 6는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에 들어있는 탄소의 수를 얘기합니다.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면 헥사메틸렌 6개의 메틸렌을 가지고 있는 6개의 메틸,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민, 2개의 아민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민은 NH2를 얘기해요. 이런 물질인데 여기다가 수소를 다 붙이면요,
이런 물질이 됩니다. 이게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란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탄소가 6개 있죠? 그래서 이 6개의 6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은요, 아디픽 액시드, 아디프산, ADA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디픽 액시드의 약자예요. 아디프산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 아디프산에 보면 탄소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6이라고 합니다. 아디프산의 구조를 그려보면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고요. 산이라고 얘기했죠? 산은요, 이건 뭐냐면 카복시산을 의미합니다. COOH를 얘기하는데 이 구조가 양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다 나머지는 수소로 터미네이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키는데 보통 여기다가요 어떤 촉매를 넣고 온도를 좀 올려요. 온도를 한 240도 정도. 제 경험상은 230도부터, 이거 230도 반응시키려면 좀 약간 복잡한 공정이 필요합니다만 보통 240도 넘어가긴 해요. 자, 이렇게 시키면요, 여기서 얘네들이 요거 하나 떨어지고 여기서 OH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두 개가 똑 지워져요. 지워져서 여기 물이 되어서 떨어지고요. 참고로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제가 제 유튜브에 보시면 자세하게 하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건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한번 여유가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조금 그건 어려워서요.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고난도 화학인 고급 화학을 배우시고 나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긴 하실 거예요. 근데 고급 화학까지 보기 힘드신다면 최소한 화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고 나서 보시는 게 좋아요. 화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그 영상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이 떨어지면 그럼 이쪽에 질소와 탄소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뭐가 만들어지죠? CONH라고 하는 이런 결합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 구조의 이름을 우리가 아마이드 결합이다라고 해요. 아마이드 본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아마이드 결합이 보시면 여기 한쪽 끝이 또 NH2고 한쪽 끝은 COH죠? 이쪽 끝은 또 다른 NH2는 또 다른 COH랑 결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쪽 COH는 또 다른 NH2 아민기와 결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합을 하면요, 또 계속 옆에 붙고 하면 계속 붙을 수 있겠죠. 붙어서 아주 뭐 무한히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길게 화학 물질을 길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CONH 아마이드 결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폴리아마이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탄소 6개, 여기 탄소 6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물질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이 아마이드 결합의 특징을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해서요, 주기율표에 보면 보통 이쪽에 금속이 배치되고요, 이쪽 중에 비금속이 배치됩니다. 금속은 전자를 잘 내어놓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잘 받아들여요. 전자를 매우 좋아하는 것들이 이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물론 얘네들이 18쪽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화학 반응 안 하고요. 이거 빼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주로 전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전자를 좋아하는 것들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주변에 있는 전자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분자와 같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극성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물 분자들은 여기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H2 여기 마이너스면 뭐 이렇게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질소한테 전자를 뺏겨서 딱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나일론 결합은요, 생각보다 친수성이 강해요. 물하고 매우 좀 친밀한 이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쪽 탄소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 탄소는 2.5, 수소는 2.1, 뭐 현대과학에는 사실 2.1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과서대로 할게요. 2.1, 2.5, 2.1 해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무극성 파트예요. 무극성 부분이고요. 이쪽은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특히 질소와 산소 원자 보면 전하를 매우 좋아하죠. 마이너스 전하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요, 극성, 무극성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되게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만약에 이 나일론을 녹여서 플라스틱을 만들죠. 만들 때 좀 물이 묻으면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물이 흡수돼서 물이 흡수되면 물 때문에 산화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런 산화가 일어나는 거 좀 막고 싶다. 주로 이제 LED나 이런 열이 나는 거 주변에 쓰는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것들에 이런 나일론을 쓰고 싶다면 나일론 66보다는 이런 것 좀 더 많이 많이 사용합니다. 나일론 60 이런 걸 좀 더 좋아해요. 61 이런 건 써도 되고요. 사실 뭐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옛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회사의 기밀이었는데 이제는 비밀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밀이 안 된 지는 거의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건 다 밝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나일론 60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기밀은 아니지 사실. 옛날부터 기밀은 아니었죠. 뭐 만들고 나면 다른 회사에서 다 이게 얘는 나일론 610 썼네 이런 거 다 분석해 버리니까 제품 나오면 바로바로 분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610을 볼게요. 610이라고 하면 자 여기 HMDA는 그대로 쓰는데 헥사메틸린 다이아민은 그대로 쓰는데 아디프산을 좀 탄소가 좀 더 여기 보면 CH2가 지금 4개 있죠. 아디프산은 이게 8개가 있어서 탄소가 총 10개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무극성 파트의 부분이 되게 길어집니다. 무극성 파트의 부분이 길어진다면 물질 자체가 물을 조금 더 싫어하는 부분으로 좀 바뀌겠죠. 그리고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좀 물이 좀 흡수되면서 물질이 상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은요, 지금 여기 봐봐요. 그 무극성, 극성, 무극성, 극성이 계속 반복되죠? 그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 아주 긴 분자들이 이렇게, 좀 접히는, 그냥 이거 되게 원어도 폴딩이에요. 폴딩. 접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접힘이 형성해서 이렇게 접혀있는 구조를 라멜라라고 얘기합니다. 라멜라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는데 이 라멜라 스트럭처에서 우리가 이쪽이 결국 뭐냐면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결정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정이란 건 뭐냐면 그냥 크리스탈 어떤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다 결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이게 열을 가해주면 이게 푸르덩 풀리면서 그냥 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이 좀 식으면 다시 이렇게 엉키고요. 이렇게 라멜라가 형성됐다 녹았다 형성됐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이 라멜라가 녹는 이 온도를 우리가 나일론 66 나일론의 녹는 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녹는 점이 아마 2개 나올 거예요. 이 라멜라 스트럭처가 좀 구조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2개였나요? 610 2개였나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논문 찾아보면 되니까. 라멜라 스트럭처가 녹는 점이 1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2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고분자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나일론 66과 나일론 60의 구조를 좀 알려드렸고요. 그럼 나일론 6는 뭐냐? 이걸 좀 볼게요. 자, 나일론 6는 뭐냐면요. 카프로락탐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예요. 좀 차이점은요. 지금 보시면 나일론 66과 60은 두 종류의 물질을 A 옆에 B 붙이고 그 옆에 A 붙이고 B 붙이고 이렇게 스텝을 밟듯이 이렇게 한 개 늘려져 나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스텝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일론 6는 카프로락탐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물질은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있고요. 한쪽이 질소예요.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나머지는 다 옆으로 좀 그릴게요. 이게 카프로락탐이라는 물질인데, 이 카프로락탐이라는 물질에다가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화학적인 충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탁 끊어집니다. 그러면 CO 쭉 N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전자가 혼자 있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카프로락탐을 구조를 깨면서 여기 두 개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쭉쭉 연결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를 끊어서 만들어지죠. 링을 끊어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링 오프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개환 반응. 환이 뭐 고리를 얘기하죠. 개 오픈 연다, 환 링을 연다. 개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환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 반응에서 보면 여기 혼자 있는 여기 이 화학결합, 보통 이 공유결합이 결국 탄소와 질소 사이에 두 개의 탄소의 전자와 질소의 전자가 서로 공유가 돼서 결합되는 거잖아요. 이 끊어질 때 탄소의 전자와 질소의 전자가 각각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혼자 있는 이런 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혼자 있는 전자는 쌍을 이룰 때 안전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전자가 되니까 되게 불안정해요. 이런 거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라디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디칼이 형성되면서 이 라디칼은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건 반응성이 매우 좋다는 얘기죠. 옆에 잘 있는 또 이런 얘 보면, 아유, 가만히 보지 말고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해서 얘를 또 깨버리고, 걔에서 라디칼 만들 또 딴 게 깨지고 하면서 쫙 붙어버려요. 그래서 66난로는 이게 하나 붙고 또 하나 붙고 하나 붙고 또 하나 붙고 이게 좀 걸리거든요. 얘는 하나 라디칼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 라디칼을 형성한 이니시에이터라는 거 한 개 넣어요. 그러면 그 라디칼이 얘를 끊어버리면서 얘가 라디칼을 가지는 쫙 사슬형 길게 쭉 늘어진 물질로 고리에서 늘어진 물질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얘가 또 딴 거 깨고 하면 계속 쫙 붙어버려요. 근데 이게 진짜 순식간에 붙어버립니다. 분자량이 10만까지 형성되는데 몇 초? 1, 2초밖에 안 걸려요. 되게 순식간에 이게 막 온도를 1시간 동안 반응시킬 때 뭐냐면, 처음에 그냥 약간 온도 올리고 여러 가지 뭐 섞어주고 이런 중간에 뭐 어닐링 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뭐 그것도 나중에 사실 좀 공장 스케일로 가면 그 시간도 극단적으로 단축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좀 이게 조건이 좀 실험 장비가 좀 저렴해서 여러 가지 조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실제로 이 반응 딱 온도가 딱 되고 반응 조건 되죠. 그러면 진짜 몇 초 만에 쫙 고분자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반응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거 카프로락탐이라는 거 이거 하실 때 인터넷 보면 나일론 6 만드는 거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 두 개의 용액을 쌓아서 용액 사이에서 계면에서 인터페이스에서 뭔가 만들어서 저희 실 같은 거 막 감아 올리면 실이 쫙 딸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가장 그 반응이니까 나중에 이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봤는데 좀 두 가지가 다르죠. 이거 고분자 만들 때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을 씁니다. 이건 작은 물질들을 섞어서 A, B 이렇게 하죠. 이 작은 물질 하나는 모노머라고 얘기하고요. 모노머 두 종류 이상을 써서 스텝 바이 스텝, 스텝 폴리머리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얘는 한 종류의 물질로 바로 구조가 끊어지면서, 링이 끊어지면서 라디칼 생성되면서, 이 라디칼 때문에 옆에 다른 물질이 또 라디칼 형성하고 라디칼 형성되고 이렇게 쫙 자라는 라디컬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나일론을 좀 더 심화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요, 나일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 해도요, 사실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아마 고등학교 때는 꽤나 먹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면요, 따로 문의 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뭐 화원 이상 좀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고분자에 대해서 간단했나요? 간단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고분자들을 섞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 좀 들어가요. 중학교에 보면요, 혼합물의 분리나 이쪽 파트에 보면 고체, 특히 금속,
합금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합금을 만들면 두 물질이 섞이면서 뭐가 돼요? 두 물질이 섞었을 때 녹는 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떨어진다는 표현이 도대체 뭐냐면요,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100짜리가 하나 있고요, 50짜리를 하나 섞었어요. 그러면 0짜리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100짜리 하나와 0짜리 하나를 섞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50이 되죠. 그쵸? 근데 100짜리 하나와 0짜리를 3개를 섞었어요. 그럼 이 평균값은 얼마가 되죠? 25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에 100이 있고요, 0이 있는데 100짜리가,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0이고요. 100짜리가 100% 있으면 100이 나옵니다. 0짜리가 100% 있으면 0이 나오고요. 100짜리를 X개 놓고요. 100짜리를 X개 놓고 0짜리를 1 빼기 X, 1이 100%라고 할게요. 1 빼기 X만큼 집어넣고 두 개를 섞으면요, 딱 X 값에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Y는 100X 플러스 0, 1 빼기 X.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100짜리가 0일 때는, 이거 그대로 날아가면 될 것 같고요. 0일 때 그대로 0 나오고요. X가 1일 때는 딱 100이 나옵니다. 이게 0이 아니라, 만약에 50이라고 해도요, 100짜리, 50짜리 섞었다고 해도 식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계산은 좀 달라지겠지만, 50짜리 1 빼기 X를 하면요, 딱 이렇게 나오죠? 50X 플러스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딱 1일 때는 100이 나오고요, 이때는 100이 나오고, X가 0일 때는 정확하게 딱 50이 나오고,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두 물질을 섞었을 때 그 섞은 비율에 따라 나타나는 혼합 특성을 우리가 예상하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합금을 형성했을 때 보통 두 물질 사이에 녹는 점이 10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다, 녹는 점이. 그럼 두 개 섞으면 비율에 따라서 이 직선대로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안타깝게도 이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A란 물질의 구조는 이렇고요, 네모났고, B란 물질의 구조는 세모예요. 그러면 네모와 세모를 잘 섞어서 걔네들이 딱딱딱 아기가 맞게 가져다 붙이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결정의 구조, 물질의 모양, 물질의 크기가 다른 두 원소를 섞는 거는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얘네들 섞이면 섞일수록 서로 결합을 방해할 거니까, 녹는 점이 이런 식으로 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물론 100%일 때, 각각 물질이 100%일 때는 거의 똑같겠지만, 이렇게 녹는 점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녹는 점이 떨어진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건 실제로 되게 잘 알려진, 혼합 특성인데요. 고체 중에서, 나일론 66이 있고요, 나일론 6T가 있습니다. 여기서 6는 이게 한국말로 쓸게요. 아디프산의 6였고요. 탄소 6개. 여기 T는 뭐냐면 테레프탈산의 T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려보면요, 아디프산은 둘, 셋, 넷, C, O, O, H 이렇게 되고요. 테레프탈산은요, C, O, O, H 여기에 고리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중 이렇게 생겨서 수소만 붙이면 여기에 수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요만큼은 COH 구조가 똑같아요. 이쪽에 수소 제가 빠뜨렸네요. 수소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진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나일론 66과 나일론 6T는 분명히 다른 물질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섞으면 녹는점의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소모르퍼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해요. 아이소모르퍼스 동일한 형질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물질들을 상의 리플레이스먼트 교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동그라미 있는 공간에 이상한 네모가 들어가면요, 이게 구조가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녹는점이 좀 약해지는데, 얘가 아디프산이 동그라미라면요, 얘는 좀 색칠된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얘를 도중에 하나 넣어봐봐야 구조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일론 66과 6T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화학적으로도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섞어서 물질을 만들기도 해요. 자, 참고로 66과 6T는 또 물리적인 성격은 좀 달라서 두 개를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고분자를 만들거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가능은 하죠. 자, 그래서 30분 정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나일론에 대해서 살짝 좀 고난도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이 나일론에 대한 내용은요, 고1 때 통합과학 때 보통 배우기 때문에 그때 학종용으로 써먹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배워두셨다가 고1 수행평가할 때 잘 활용하셔서 자기가 화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진출하고 싶다면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